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요, 비장의 무기는 내 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 다크호스라는 책인데요, 토드 로즈와 오기 오가스라는 분이 쓰셨어요. 네. 여러분, 토드 로즈 하면은 여러분 혹시 하루 공부를 좀 지속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평균의 종말, 이 전작인데요. 이거를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 평균의 종말 후속작이 다크호스인데요. 이 평균의 종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그거죠. 이 세상이 크게 평균이라는 삶과 개개인성이라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평균적인 그런 루트, 그런 진로를 따라가서 이제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래의 인재들은 무엇입니까? 그 평균적인 것보다는 개개인성, 그 한 개인마다 그 특별한 그 개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입시 제도라든지 어떤 평균의 그런 뭐 신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 어떤 한 존재를 그런 잣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개인성, 개개인성을 갖고 판단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이 평균의 종말은, 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이제 종말을 고하고 이 개개인성,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인디비주얼리티거든요. 이제 이 인디비주얼리티를 더욱 확대시키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다크호스는요, 그 개개인성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즉, 그 개개인성을,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개개인성을 실현시키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 토드 로즈는 미시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미시적 동기. 이걸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동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에서 더 주목받고 성공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 개개인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미시적 동기, 마이크로 모티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모티브, 미시적 동기를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 집합으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다크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크호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다크호스고요. 이 다크호스에는 이러한 개개인성, 미시적 동기를 현실과 부딪히면서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실현시킨 사람들, 다크호스인데 그 사례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례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다크호스의 유래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은 1831년도에 영국 소설의 젊은 공작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공작의 주인공이 경마장을 갑니다. 그리고 돈을 걸었다가 지는데, 왜 지냐면 전혀 예상도 못했던 말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큰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뜻밖의 승자, 그걸 바로 이제 다크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크호스라고 해서 이제 검은 말이 아니라, 이 다크라는 뜻이 형용사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주목받지 못한, 잘 알려지지 않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호스가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계속 쓰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다크호스가 무엇으로 이 다크호스가 됐냐?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존재인데, 사실은 그 툭 튀어나온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딱 그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미시적 동기를 잘 포착하고 그거를 현실에 잘 구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미시적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이 미시적 동기는요, 내가 극심히 좋아하는 거예요. 남들은 공감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나는 굉장히 강박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하찮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겨 하는 거예요. 요런 맥락을 미시적 동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정리를 엄청 광적으로 해요. 정말 뭐 때 하나 묻으면 무조건 닦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세균과 같은 엄청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나와요. 이게 약간 이제 덕후의 덕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데 이게 엄청난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다크호스가 되는 길은, 뜻밖의 승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 이래요. 미시적 동기에서 성공으로 가죠. 그러니까 미시적 동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미시적 동기를 잘 포착해가지고 그거를 현실에서 잘 구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문제.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이 미시적 동기에서 성공으로 건너가는 데에 있어서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극히 좋아하는 뭔가가 있는데, 미시적 동기가 있는데 이거를 현실에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 왜?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이 미시적 동기는 마이크로잖아요. 굉장히 작고 하찮고 사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야, 뭐 그런 것 가지고 뭘 하겠냐,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어떻게 느껴요? 확신이 안 서요. 믿음이 부족해요. 이것이 나의 강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놓아버리는 거죠. 이 미시적 동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 동기를 갖고 여기에서 뭔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끈기를 갖고 공부를 하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공부, 추진력, 끈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공에 이를 수 없다. 다크호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 미시적 동기를 어떻게 성공으로 만들 것이냐. 이걸 다크호스는 해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미시적 동기를 비즈니스화 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화. 그러니까 생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평판이라든지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비즈니스화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 동기를 비즈니스화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근데 어떻다고 했어요? 대부분은 이 비즈니스화에 실패하고 중간에 좌초된다고 했었죠?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대학원에 나 가. 야, 토익 공부나 해. 여러분, 이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이죠. 즉,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평균의 종말, 표준의 종말입니다. 개개인성, 미시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다크호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입니다. 미시적 동기를 구현한 사람들, 주변 시선에 괴념치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끈기를 갖고 추진력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다크호스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다크호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 미시적 동기를 비즈니스화해서 현실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핵심 내용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나 미시적 동기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내가 강박적으로라도 되게 좋아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마이크로하고 사소하고 하찮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미시적 동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미시적 동기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미시적 동기를 잘 포착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미시적 동기는 갖고 있고 그거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시적 동기를 갖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은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좋게 안 보지만 나는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그냥 절로 묻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성취감이 남달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미시적 동기는 궁극의 행복인 자아실현의 행복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미시적 동기를 구현해낸 다크호스 사례를 2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수잔 로저스라는 여성분이에요. 굉장히 불우한 가족 환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요, 도피식 결혼을 해요. 21살에. 근데 이 남편이 의처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잔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잔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혼을 하게 돼요. 근데 막상 이혼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자신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미시적 동기의 탐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정말 생각해 봤어요. 음악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수잔은 음악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뭐 음악적 재능이 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음악해서 되겠어? 이런 핀잔을 주는데도 자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좋아하는 거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젊은 시절에 라이브 콘서트를 빠짐없이 챙겨봤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냐? 라이브 공연에 가면 록스타, 뭐 악기 연주, 그리고 무대에 서고 싶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끌리는 게 아니라 뭐에 끌리냐면요, 이 락스타, 악기 연주, 그 무대를 꾸미는 그 배우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엄청 돌보는데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만 싫었지,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엔지니어링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장치와 전기 제품을 다루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사물의 작동 원리를 따지는 그런 과학 과목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어때요? 음향기사라는 직업이 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잡지를 읽다가 어느 한 음향기사의 사진을 보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든 장비를 다루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장비들의 용도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와 시기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미시적 동기를 좇느냐 안 좇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녹음실의 장비 담당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뮤지션들에게 도움도 되고 장비도 다룰 수 있으니 정말 신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적 동기, 수잔의 미시적 동기, 다양한 미시적 동기를 종합해서 그거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직업은 뭐예요? 음향 장비 담당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미시적 동기를 잘 살펴봐서 음향 장비 담당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 바로 그 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과 부딪혀야 됩니다. 현실에 산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첫 번째, 이 음향장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전문 학교에 다니며 우선 학위를 따야 했어요. 그리고 현직 음향기사 밑에서 실습도 해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 지역에 음향예술대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네, 등록금 3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향장비 전문가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1년 동안 전문학교를 다녀야 되고 현직 음향기사 밑에서 실습을 해야 되고 남성의 전유물, 이런 게 다 뭐예요? 네, 표준 경로, 평균의 경로죠. 그 현실에서의 평균의 경로는 이런 겁니다. 그쵸? 근데 이 현실의 표준 경로에서 이 수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개개인성을 이제 실현시키려고 부딪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평균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이 미시적 동기를 그냥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현실, 그 평균의 경로에 흡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둘을 잘 결합시켜가지고요,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 동기와 현실을, 여러분, 이거를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수전이 어떻게 했느냐? 음향예술대학교에 여러분 접수개원으로 취직을 해요. 접수개원. 자, 접수개원은 뭐예요?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무 업무를 보죠. 그리고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표준 경로에 비추어 보면, 평균의 경로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약간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전은 판단을 하는 거죠. 남들의 시선에 개념치 않고 자신의 미시적 종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합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향예술대학교의 접수개원. 자,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직이죠? 그리고 어깨 너머로 그 장비를 다루는 것들을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 동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을 돌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엔지니어링, 장비를 다루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접수개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장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점차. 직접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 너머로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새로운 정보냐? 음악계가 아무래도요, 여러분, 직업적 안정성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수와 학생 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정비기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음악 장비를 고치는 거예요. 그 직업이 음악계에서 고용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정보죠? 그런데 이 정비기사가 이 수전이 갖고 있던 미시적 동기와 크게 어긋나지가 않는 거예요. 음악계에서 종사하죠. 악기를 고치면서 다른 사람을 지원하죠. 장비를 다루니까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갔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전이? 눈에 불을 켜고 장비 수리 매뉴얼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동안 짬이 날 때마다 봤어요. 직장에 출근할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어딜 가든 책을 들고 다녔죠. 자, 접수개원으로 일한 지 이제 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딱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전자공학, 녹음 스튜디오 장비의 기본 지식은 이제 웬만큼 다 익혀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 실제 써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마음에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문에 음향기술 견습생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고요. 기회를 만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견습생이에요. 인턴이거든요.
이게 유명한 업체여가지고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바로 수잔이 뽑힌 겁니다. 자, 여러분 수잔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 커리어가 시작되었던 순간을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뽑힐 수 있었던 이유요? 확실한 건 제가 면접에서 아주 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성적이었을까요? 미시적 동기.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정말 절실히 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견습생 자리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견습생 자리는 인턴이라고 했죠? 아무리 좋은 기업의 견습생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수전이 원하는 그 열정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열성이 그 현실을 뚫고 가는 실력으로 이어졌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열성과 실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미시적 동기. 미시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뭔지, 왜 열성이 중요하냐, 왜 미시적 동기가 중요하냐. 그 미시적 동기는 현실의 험난한 산을 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미시적 동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인 그런 장벽에 부딪혔을 때,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미시적 동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결국 상근직을 얻게 되고요. 정규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비기사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코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린은요 10년차의 정계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비서로서 일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유권자 조사, 정책토론, 공공봉사 사업 검토, 보고서 쓰기, 파티 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계보좌관이에요. 여러분들 이 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디예요? 보통은 뭐 정책 토론도 좋고 뭐 보고서 쓰기, 파티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코린이 가장 좋아하는 직무는 뭐였냐면요.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되게 보고서도 많고 책도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색색의 라벨을 붙여가지고 책장에 반듯하게 꽂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사무실의 물리적 공간을 엄청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구들은 말하는 거죠. 참 별나다.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보고서 쓰고 국회의원하고 토론하고 근데 이렇게 청소, 정리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갖다니 별나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코리는. 저는 지저분한 아파트나 사무실을 정리하거나 주방이나 식료품 저장실을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일이 제일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린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정무직을 관두고요. 창업해서 잘 나가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리정돈, 청소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시적 동기, 정리정돈하는 일, 다른 사람은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미시적 동기를 꾹 꿇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소 일이 너무 진정성을 갖고 하니까 고객들은 만족하게 되고 그 고객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취감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크호스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크호스는 뭐였어요? 표준의 길이 아니라 개개인성을 살린 사람인데, 개개인성을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 성찰해가지고 그 미시적 동기를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시적 동기를 찾으면 강점이 뭐예요? 이 미시적 동기와 연결된 일을 하면 진정성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진정성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나 스스로도 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이 있죠?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미시적 동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크호스가 되려면
여러분 수전과 코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요, 미시적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시적 동기를 관가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미시적 동기는 잘 관찰해야 돼요. 그쵸? 관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수전의 영역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음악에 관심이 가졌고, 두 번째는 음악 장비였죠. 세 번째는 정비 기사까지 가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현실과 부딪히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이 미시적 동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시적 동기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그 접합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다크호스들이 말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시적 동기로 비즈니스화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시적 동기로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시적 동기를 결코 간과하거나 남들이 뭐라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크호스가 되고 싶으신가요?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미시적 동기는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미시적 동기는 여러분 한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다차원적인 미시적 동기를 꼭 찾아보시고요.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현실이 있어요.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현실과 잘 절충하면서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고 성취감을 가진 그 성공, 자아실현에 이르는 그 행복, 그거를 꼭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웅이사의 하루 공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